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원피스 1157화가 공개된 후 사보와 혁명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가 사보를 사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돌고 있는데요. 사보는 우연히도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공격, 즉 성지 마리조아에 대한 공격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사보가 코브라 국왕을 공격하여 살해했다고 보도했고, 코브라 국왕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진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피살자가 바로 세계 정부를 창설한 120개국의 통치자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보를 혁명의 불꽃으로 만들어 혁명 전쟁을 촉발시킨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조아 기습의 원래 목적은 쿠마를 구출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를 출모해로 인정한 정부에 동의하지 않았던 후 지토라 제독과 미리 이야기가 된 듯합니다. 해군과 혁명군이 협력하는 것은 미래의 시대를 바꾸기 위한 강력한 동맹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중력을 조종하는 악마의 열매를 가진 후지토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보는 우연히 기폭제가 되었지만 이는 또한 드래곤이 마리조아를 공격할 행동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지 마리조아는 맹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임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신의 기사단을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샴록이 엘바프에서 바로 마리조아로 소환됐죠. 그는 거인들을 악귀로 만들기 위해 신의 기사단 중 한 명의 몸에 들어가 그들을 강제로 조종했습니다. 이 악귀와의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무한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지를 불태운 것은 사보가 혁명군 기지로 돌아온 후 총사령관 드래곤의 명령을 받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오다 작가가 사보를 차기 사왕으로 생각하는 증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보의 힘 또한 이 시점에서 사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문들이 상당하죠.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보가 원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시대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보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챕터 1054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해군 범죄수사국 국장 코라마가 아카이노에게 보고할 때 대부분의 사건이 사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반란의 불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8개의 왕국 모두 그들의 왕이 레벨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왕위를 전복시키는 혁명을 일으키도록 선동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사보를 신처럼 숭배하며 그의 전설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혁명가 드래곤 자신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사보를 염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사보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 빅맘의 사왕 체제를 무너뜨린 사왕 루피의 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력은 해적들조차 사보를 존경하게 만들 정도였고, 아카이누가 직접 보복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사보는 사실 혁명군의 총참모장이자 2인자입니다. 사보가 마리조아를 공격한 것은 시대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 쿠마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인해 사보의 이름은 사왕 못지않게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가 사왕 루피의 형이라는 사실은 사보의 현상금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루피의 현상금이 30억 벨이라면 사보 역시 현재 염제라는 명성을 생각하면 그에 필적하는 현상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보의 이전 현상금은 6억 200만 벨이었고 당연히 그 위에 오를 것입니다. 사보가 사왕급의 죄명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오다가 왜 사보를 차기 사왕이자 과거 루피를 5왕이라 빌드업했을 때처럼 설정하고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조아에서 코브라 국왕을 암살한 혐의입니다. 이 소식은 신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드래곤조차 이 소식에 매우 놀랐습니다. 사보는 해명했지만 혁명군만이 그를 믿었을 뿐 전 세계는 정부가 코브라 국왕을 해치웠고, 사보는 단지 오로성과 세계의 왕의 소나기에서 그를 구하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코브라 국왕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왕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보가 진짜 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표면적인 범죄의 가면은 사보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비 공주가 원인 불명으로 납치되었습니다.
사보는 비비의 아버지를 해친 후 이 행동을 실행한 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비는 이전에 CP0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와포루가 비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녀를 데리고 함께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왕국의 배에 숨어 성지를 떠났고 현재 빅뉴스 모르건즈의 배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사보가 혁명군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할 때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비비를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티치가 하치노스를 가맹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영웅 코비를 이용하려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사보를 안전한 수를 두기 위해 계산할 줄 아는 유능한 전략가로 평가할 것입니다. 사보는 그들이 현재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라야 할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투쟁의 불꽃은 그저 희미하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밝게 타오르게 됩니다. 셋째, 사보는 차를로스 암살 시도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뮤스가르드 성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은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밀짚모자 대선단의 깃발 아래 사이와 레오를 보호하다가 차를로스를 공격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단지 차를로스가 매우 난폭하게 공격당했다고만 생각합니다. 성지에 잠입한 사보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코브라 국왕사례와 비비납치라는 두 가지 죄목이 더해져 억압받는 국가의 국민들 눈에 비친 사보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부 입장에서 왜 사왕급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사보의 사진은 여러 나라의 광장 중앙에 거대하게 세워져 그를 염제라는 칭호와 함께 혁명의 불꽃을 가져온 자로 숭배합니다. 이 사진의 영향력은 아마존 릴리에 걸린 루피의 사진보다도 더 큽니다. 대체로 자신의 우상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가능한 한 우상처럼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미 8개의 나라가 사보가 제시한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왕실 군대에 저항하고 왕들이 레벨리에서 돌아온 후 그들을 전복시키고 체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사보가 어떻게 오왕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루피의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혁명군 지도자 드래곤보다도 더 널리 퍼졌을 때 말이죠. 챕터 903에서 루피의 오왕 칭호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루피는 혁명군 2인자인 형 사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도 제르마 66, 태양해적단 등 많은 세력이 루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루피는 빅맘의 고위 간부 2명을 물리쳤고 사왕에게 도전했으며 상처 하나 없이 웨딩 케이크 성을 파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루피를 오왕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다면 전 세계의 수많은 투쟁 세력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보 같은 사람이 왜 오왕이라고 불리면 안 되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사보가 해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의 황제인 사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왕은 자신을 선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만의 특별한 칭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버기는 사업가이므로 회장이라 불리고 흰 수염은 거대한 함대로 가족을 만들어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티치는 자신을 제독이라 칭하고 빅맘은 자신을 엄마로, 카이도는 총독으로 칭했습니다. 지금까지 루피와 로저만이 자신을 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피스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바다이며 해적들은 탐험가이고 배로 이동합니다. 사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가 사보를 염제, 혁명의 불꽃으로 숭배한다면 그 또한 루피가 사왕으로 승격된 후 새로운 오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충분히 걸맞습니다. 그리고 사보가 계승한 이글이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보가 치명상을 입고 마리조아에서 간신히 탈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보가 임과 오로성을 일시적으로 상대할 만큼 극도로 강하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목할 만한 전투는 없었지만 오로성이나 그들의 적들이 싸우는 방식을 보면 사보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보는 부상을 입었지만 가슴을 관통당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꽤 빨리 회복했습니다. 루루시아 왕국에서 요양할 시간은 섬이 지워지는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 너무 짧았습니다. 전 세계는 사보를 염제, 불꽃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전에 이글이글 열매를 가졌던 불주먹 에이스보다 우월한 힘을 제어한다는 인상을 주는 더 크고 인상적인 칭호입니다. 악마의 열매 각성은 그 힘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각성 능력은 한두 가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환상적인 진화입니다. 예를 들어 론은 일반 공격으로는 카이도나 빅맘의 패기를 뚫을 수 없었지만 각성 형태로는 빅맘의 팔을 꿰뚫고 강력한 내부 손상을 입혀 상황을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로의 각성 범위는 롬에 국한되지 않고 와노쿤이 바닥에 마그마까지 떨어 빅맘을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도플라밍고와 카타쿠리가 각성하면 주변 환경을 조종하여 건물이나 땅을 자신들의 초인계 능력에 해당하는 물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로와 같은 초자연적인 초인계는 환경보다는 대상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계 각성은 사용자에게 강력한 신체 능력치를 제공합니다. 일부 환수종은 야마토의 냉기나 카이도의 마그마 불꽃처럼 자연계의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연계는 각성 면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자연계 각성은 다른 두 계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쿠잔의 냉기 능력은 바닷물을 얼릴 수 있어 바다의 약점을 극복합니다. 그가 가프에게 신체 능력치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글러브로 손을 감쌌을 때 가프의 패왕색의 버금가는 파괴력의 주먹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계 능력자가 힘을 한 점에 집중시키면 공격의 내구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자연계 각성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불사재생, 신의 기사단처럼 회왕색 패기에 의한 공격이 아니면 거의 무한한 재생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무장색, 심지어 패왕색의 버금가는 경도와 파괴력을 가집니다. 펑크 하자드처럼 일시적인 초인계 각성과 달리 주변 환경의 기후와 지형을 영구적으로 바꿉니다. 이제 이 이론을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자연계 각성 후보 염제사보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는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계승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가 임과 오로성을 상대로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며 그 기적은 이글이글 열매의 각성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계 정부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얼마 정도 위협이 되며 자신들과 임무를 직접 목격하고 생존한 사보에 대해서 최소 사왕급의 위험 인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왕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기 역시 세계 정부에서 오해가 겹치면서 사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세계 정부가 바라보는 사보 역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혁명군이라는 취지와 의미가 세계 정부에게는 해적보다 더 위협적이긴 것도 한몫한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